숨막힐 듯한 하락장에서도 암호화폐 소식을 꿋꿋이 전해드리는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모든 영상은 절대로 투자 조언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는 항상 본의에 의해서 신중하게 여윳돈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망했다, 비트코인은 사기고 모든 코인들은 먼지가 돼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돌아서서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굉장한 피바나라 그러죠. 엄청난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터져나오고 코인들도 역시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스갯소리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하락장을 암시하는 곰이죠. 곰이 투자자들의 중요한 부분을 이제 강하게 걷어차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고통에 찬 표정이 보이십니까? 이제 저희들의 그런 감정을 대변해주는, 저희가 이러한 고통을 느끼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 곰, 망할 곰, 아직까지 하락장에서 위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짤을 보시면은 그래프가 지구를 뚫고 떨어져서 하락해서 이제 달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저건 웃자고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은 이제 찰리리의 경험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좌우장평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찰리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 비트코인을 샀을 때 가격이 3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30불이었던 비트코인이 2불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찰리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90% 정도의 하락을 감내할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당신은 이렇게 일찍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그 영상을 만들었을 때 상승이 올 것이다 라는 영상을 만들었을 때 몇몇 분이 이렇게 조롱하는 글도 달아주셨고, 어떤 분은 이제 절대로 상승이 올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지금 예전과는 달리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마디로 상승했을 때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모든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다른 그 부분도 변했죠. 다른 현상이 어떻게 변했느냐면은 제가 이미 영상에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대한 기업들,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라든지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피델리티, 아메리트레이드, 그리고 또 어디 있죠? 그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 체이스, 그 밖에 기타 등등 여러 내노라 하는 회사들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죠. 들어오겠다고 이미 공언을 내놨죠. 이미 암호화폐 시장은 망했다, 비트코인은 사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그 회사 중에 단 하나라도 그 회사의 자산이 어느 정도고 고객 수가 몇 명인지 한번 확인을 스스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어떤 그런 통계 같은 것을 봤었어요. 이 피델리티나 아메리트레이드 같은 데서 기존의 고객들에게 기존 포트폴리오의 2%만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치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시총에서 20배에서 40배가량 훌쩍 넘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나온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 통계 가져와도 안 믿으실 분들은 안 믿으실 거예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이어서 제가 전에 블랙락에 대해서 잠깐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블랙락은 전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그 회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이 되고 암호화폐 시장이 안정된 다음에 ETF가 나올 정도가 되면 우리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죠. 지금 그리고 스위스에서 최근에 ETP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에 미국에서도 역시 ETF가 통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죠. 그렇게 되고 나서 상승이 오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됐을 때, 그때는 정말, 그때가 되면은 이제 들어오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내년 중반에 최소한 벡트랑 에리스X가 개장을 하고 나면은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언론에서 그리고 개미들이 죽는 소리를 내고 있죠. 곡소리를 낸다는 것은 세력들이 정말 지금 일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대변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앞서 언급했던 그런 기관이나 회사들 동네 구멍가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농협 아니에요. 수협 막 이런 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공포지수 15, 극단적 공포 단계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더 떨굴 수도 있기 때문에 공포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AMB 크립토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벡트에서 우리는 다른 코인을 이렇게 더 추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XRP랑 트론이 가장 많은 투표수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정식적으로 한 투표가 아닙니다. 그냥 많은 커뮤니티 멤버들이 이렇게 우리를 추가해달라, XRP를 추가해달라, 트론을 추가해달라고 이렇게 강하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제가 또 까먹기 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레저 나노 S, 지금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어느 나라 기준으로 11월 26일인지 모르겠는데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웹사이트를 방문을 하셔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 네저나노 S 같은 경우는 절대로 중고로 사시면 안 됩니다. 중고로 사시면은 나중에 거기에 장난질을 쳐놨을 경우 이제 돈을 이제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저나노 같은 경우는 지금 50% 할인, 미국 달러로 $50 정도 하는데 꼭 새 걸로 사시길 바랍니다. 새 걸로 안 타실 거면은 그냥 거래소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지금 할인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4,000 붕괴, 전문가들 다음 지지선은 $3,000다. 과연 이 바닥에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아직 의미가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이미 $3,000에서 이제 지지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 보시면은 토니 베이스 같은 경우는 $3,000 구간에 들어선다면 매수를 시작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 나와있던 이제 제네시스 캐피탈 마이클 모로가 한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모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 탄생 10년간 75% 이상 하락한 적이 5에서 6차례 있었다. 제가 어제 표를 보여드렸었죠. 그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저점 탐색 전까지 30% 이상 추가 하락, $3,000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그는 기관 투자자는 올해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들은 3년에서 5년 후 비트코인 가격을 내다보고 장기 관점에서 투자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뉴스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많이 들었었던 이야기가 기관 투자자들이 매입을 많이 했다, 장외거래소를 통해서 많이 사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이 사람들은 3년에서 5년 후 비트코인 가격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장외거래소인 제네시스 트레이딩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던지는 동시에 물량을 매집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국내 소식입니다. 국내 소식을 보면은 자금 세탁을 막으려면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계좌를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재밌네요. 전부 다 로봇 같이 한 주먹 꽉 쥐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튼 재밌네요. 재밌는 사진이고, 실명 가상계좌 발급은 자금 세탁 방지 AML이죠. 그것을 위한 방법입니다. AML 조치를 취해야 신규 실명 가상 계좌를 발급하겠다는 건 순서가 바뀐 주장입니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토론이 이어졌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 변호사가 있습니다. 구태원 법무법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권형 암호화폐, 시큐리티 토큰 같은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 비증권형 암호화폐, 유틸리티 토큰 등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과 아이템, 법령 등을 적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통일된 암호화폐 용어로는 디지털 토큰을 제한을 했고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거래소의 속성은 암호화폐 유통이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 취급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 보관 등 AML 의무도 부과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문제는 이러한 회의를 한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받아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제 하루빨리 그런 일들이 속히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내 축산물 이력 관리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계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전북 지역에 시범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드디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6개 기업 ICO 행위가 추가로 금지가 되었고, 이 주에서는 현재까지
콜로라도 주에서는 18건의 ICO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그런 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간다에서 암호화폐 규제 법안 발의가 예정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미 국가 결제 법안을 완성을 하였으며 오는 12월 의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간다입니다. 각국 법정 화폐별 비트코인 거래량을 봤을 때 달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1위를 차지했고요. 그 2위가 엔화로 40.42%, 3위랑 2위랑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3위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8.83%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SV가 27.58%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레이그가 펌핑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갑작스런 상승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철도 회사에서는 불법 유통 방지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레저 나노 S 회사죠. 레저에서는 비트코인 캐시 SV는 서비스에서 이제 제외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레저 측은 비트코인 캐시 SV 체인상 이중 공격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비트코인 캐시 SV를 잃을 수 있다며 그것에 걱정이 돼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레이그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은 비트코인 차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가격이 움직임에 따라 미디어에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 차트입니다. 제가 안 보이는 곳을 읽을 수는 없고요. 이제 보이는 곳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New Statesman America에서는 비트코인 버블이 깨졌고 이제 비트코인은 확실하게 천천히 이제 분산되고 있다, 망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펀지 스킴인 것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온갖 부정적인 기사가 나온 후에 어떻게 됐죠? 쭉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때도 망했다, 펀지 스킴이다 계속 나왔어요. 망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기다렸다가 쭉 치고 올라가서 불장을 한번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때 많이 투자를 했었죠. 그리고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버스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온라인 소매업체이고 미국 기업인데요. 이번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처분을 하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으로 뛰어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결심이고 이렇게 완전히 전환하는 것은 확실한 확신이 없다면은 하기 굉장히 힘든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엇을 보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접고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으로 뛰어드는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겠죠. 이렇게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월가의 투자자들 그 사람들 절대로 바보 아닙니다. 자,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ATM 기계입니다. 미시건주에 있는 ATM 기계라고 하고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쇼핑몰에 그런 그 백화점 같은 데겠죠. 거기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out of order 고장난 상태입니다. 누가 고장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크레이그가 고장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또 비트코인을 그린 그림인데 이거 꽤 유명한 작품이죠. 이름이 뭐였더라? 살바도르인가 하는 그 사람이 그린 이 유명한 작품에 비트코인을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하락장에 이런 그림을 보니까 저도 지칩니다. 이렇게 스물스물 내려가는 게 꼭 사우나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배경을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비트코인 ATM 기계를 중간에 갖다 놨습니다. 이곳은 바로 오레곤주에 있는 한 쇼핑몰에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까지 해놨고 이제 구름에도 비트코인을 두둥실하게 그려놨습니다. 굉장히 귀엽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준비한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영상에 담은 내용들과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 의견 하나하나 다 존중합니다. 다만 이제 이유 없이 조롱하시거나 비하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신고를 하거나 이제 차단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이외에는 항상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의 의견으로부터 많이 배우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딱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소식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하락장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